네, 그 프리미어 리그, 영국 프리미어 축구 EPL 그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리걸 이슈도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이슈도 되고, 그 다음에 축구 산업과 관련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미 EPL에 좀 관심 있는 분, 특히 이러한 법적 또는 산업적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그젠가요? 그 언론 기사, 외신 보도에 나온 거 혹시 아마 알고 계실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모르고 있는 분들 이 방송 보면 조금 그 EPL 그리고 그 EPL의 어떤 그런 리걸 그다음에 마케팅 룰과 관련한 그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과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EPL 그 APT 룰 그러니까 EPL 규정 중에 그 APT 룰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영어를 써서 조금 그런데 Associate Party 그다음에 그 Transaction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관계자 거래 규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계자 거래 규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련되는 사람과의 어떤 뭐 스폰서십이라든가 또는 광고라든가 이런 계약에 관한 룰이거든요. 예, 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그 맨시티와 그다음에 EPL과의 소송 중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맨시티에 유리한 그러니까 맨시티가 승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거 관련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더 어슬레틱스 그 화면 제가 그걸 캡처한 건데 여기 나오면 그 제목에 나와 있죠. 프리미어 리그 APT 룰 declared void and unenforceable in victory for Manchester City. 그러니까 이 APT 룰이 무효다,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APT 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국문으로 번역해서 관계자 거래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EPL에서 2022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룰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그때 구단들 대다수 구단들이 이제 찬성을 해서 이 룰이 도입이 됐습니다. EPL 같은 경우는 이러한 룰의 제정 시행은 구단주 총회에서 이제 그 표결로 정해지는데 아무튼 그때 다수결로 통과가 돼서 2022년에 제정 시행이 됐고 작년에 조금 일부 수정이 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맨시티와 EPL 간의 중재 사건에 있어서 이 무효 판정을 받았던 것이죠. 왜 맨시티가 이 규정에 대해서 소송, 중재, EPL을 상대로 해서 중재를 했느냐 하면 이 APT 룰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룰이 도입된 배경을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뭐 러시아 재벌이라든가 또는 중동 재벌이 EPL 구단을 많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맨시티죠. 만수르 형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어, 엄청나게 이제 거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완전히 그냥 EPL 최상의 클럽으로 성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그 중동 또는 뭐 러시아 또는 요즘에는 뭐 또 그 아시아 뭐 재벌도 또 인수를 하고 하는데 2021년에 이제 그 사우디죠. 사우디의 이제 국보 펀드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금이 펀드가 뉴캐슬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외 자본,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자본이죠. 이 자국 그 국내 그 EPL 그 구단을 자꾸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무조건 뭐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외국 어떻게 보면 외국 자본의 이제 침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EPL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먹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수익, 영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또
팔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그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EPL에서는 특히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이 해외 자본이 이제 인수한 구단은 그 자본과 관련된 회사의 어떤 스폰서십 또는 광고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구단에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그 구단의 안정성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자립성, 독립성에 어떤 그 취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너와 관련된 회사로부터의 어떤 그런 스폰서십을 받으니까 쉽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을 높이면 그런 어떤 자립, 뭐 의지, 능력 그것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러한 그 오너의 어떤 재정 상태가 뭐 나쁘다 그러면 그 오너와 관련된 회사로부터의 스폰서십이 또 끊길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구단의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 경영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EPL에서 바로 이 APT 룰을 도입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오너와 관련된 회사라든가 그런 기업에서부터 스폰서십이나 뭐 또 광고 이런 거래를 할 때 EPL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공정 그 가격 평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부당하게 또 그 구단의 어떤 뭐 가치라든가 그런 그 평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클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맨시티 구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제약을 받게 되니까 특히 이제 맨시티 구단은 이러한 그러니까 구단 운영에 있어서 그런 많은 EPL 그리고 UEFA와의 어떤 그런 갈등, 심지어는 뭐 법적 소송으로 가고 했는데요. UEFA 같은 경우는 뭐 FFP 룰 같은 경우,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 룰의 어떤 또 그 위반 문제가 있어서 제재를 받고 그래서 뭐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또 가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시티 구단으로서는 이 APT 룰이 맨시티 구단으로서는 이게 조금 좀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래서 중재 제소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중재재판부에서 맞다 이거는 반경쟁적이다. 뭐 이러한 오너와 관련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EPL이 이러한 것이 그 평가를 해서 이것을 제약하는 것은 이거는 좀 반경쟁적이다, 경쟁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이게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시티로서는 뭐 승리다라고 하지만 물론 뭐 무조건 다 맨시티가 완벽한 승리다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요 사건에 한해서만 무효다고 판정이 내린 것이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 규정이 전반적으로 다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맨시티 구단으로서는 일단은 이 중재 사건에 있어서 승소를 했으니까 아마 이 APT 룰도 이제 어쩌면 좀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일부 좀 수정이 있었는데 조금 좀 완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이제 그러니까 오너로부터 구단이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것도 이제 태클을 거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번 사건에서는 그거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APT 룰의 그 목적은 뭐냐면 구단하고 EPL의 지속 가능성, 너무 오너와 관련된 회사나 기업으로부터의 의존을 높이면 이 구단의 또는 EPL의 지속 가능성에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을 줄 수 있다, 취약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어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K리그 같은 경우는 어떠죠? 요거는 제가 각 구단, 그 K리그 구단들 그 재무제표 회계 자료를 보고 제가 나름 이렇게 작성한 건데, K리그 구단들 요거는 2023년, 2022년 그 자료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기업 구단들도 있고 시도민 구단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기업 구단들 보면 다 뭐죠? 관계사, 관계사가 다 메인 스폰서잖아요. 그렇죠? 삼성인 경우는 삼성전자, FC 서울인 같은 경우는 자이, GS, 그다음에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SK에너지, 그다음에 울산 현대는 현대오일뱅크, 전북 현대는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부산 아이파크는 현대산업개발, 서울 이랜드는 NC,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이 EPL의 APT 룰에 의하면 이게 바로 오너와 관련된 회사와의 거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K리그는 아직 이러한 APT 룰과 같은 그 룰이 없죠. 예. 그러니까 다 오픈되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K리그 구단들이 재무적으로 취약하니까 이러한 오너와 관련된 회사들의 어떤 이러한 스폰서십 없으면 이게 자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EPL APT 룰과 같이 그런 룰을 도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오너와의 관계 회사의 어떤 스폰서십에 계속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K리그 기업 구단에 보면 자립, 이런 의지, 능력 이런 것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계속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정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관계 회사 또는 모기업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또 지원이 축소되거나 또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재정적인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구조가 구단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이 또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APT 룰, 그 EPL의 APT 룰에 대한 중재 사건에 있어서 무효 판정을 보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 APT 룰을 만들 만큼 EPL이 그만큼 이제 아주 산업적으로 잘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반증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APT 룰의 어떤 그런 제도적 취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국내 K리그도 이러한 모기업 또는 관계 회사의 스폰서십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으로 그것을 조금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맨시티 구단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많은 메인 스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또 스폰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만수르 형과 관련된 또 그런 그 회사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축구 산업과 관련해서 EPL의
APT 룰과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그 뉴스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